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호주 대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용인의 우리 수지인가요? 수지 용인병 수지 선거구에 출마하신 고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석입니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게요. 문장을 준비했는데요. 네. 경력이 아주 이채로우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실력이 아주 빵빵하신 분입니다. 예. 사법고시 합격하셨어요. 사법고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게 생활하셨던 분이에요. 연수원동이.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우리 보수 진영의 숨은 보석이었습니다. 수문보석. 고석 변호사시고요. 용인시 병 수지구죠. 수지구. 국민의힘 현대 지금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하시죠.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용인시병 국회의원 후보 고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예.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연수원 출신이세요. 그래서 네. 보니까 또 육군사관학교도 나오시고 네. 서울대로 가시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육군사관학교로 가신 거예요. 네, 그 박정희 대통령님 살아계셨을 때 저희 네. 할아버지께서 예. 박 대통령님을 많이 존경하셔서 예. 사관학교 입학을 강권해서 육군사관학교. 예. 사관학교 갔고 예. 전방에서 이제 2년 정도 아니 그 육군사관학교 졸업하신 거예요? 네, 졸업하고 오. 전방에 2년 정도 이제 군 생활하고 예. 육사 교수요원으로 선발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대 법대에서 이제 위탁 교육을 받고 서울 서울대 법대를 네, 가셔서 네, 예. 예. 육사 교수요원들은 이제 외국의 유학이나 그렇죠. 국내 대학에 교육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법학을 한 걸 계기로 해서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고시 합격하신 예, 거예요? 예. 이야,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군 장교 생활하시다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네. 그러면 윤석열 학생은 언제 만났어요? 이제 사법고시 동기다 보니까 오. 연수원에서 만났고요. 연수원에서 그때 몇 명 정도 뽑았죠? 이때 287명으로 기억합니다. 280명이면 거의 다 아시겠네요. 예, 윤석열 그렇습니다. 당시 예, 예, 예. 그 학생도 같이 만났습니까? 네, 연수생도. 특히 이제 대통령님은 저와 나이가 똑같은 쥐띠라서 그렇군요. 쥐띠가 한 12명 있었는데요. 12명. 제가 그때 현역 장교라는 이유로 제가 캡틴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 연수원 가면은 이제 나이 순대로 이렇게 하는데 네. 그때 그 윤석열 당시 연수생은 구술을 했으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저하고 동갑.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군생활하고 예. 사회생활을 육군사관학교 했으니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군생활하고 하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했으니까. 대통령님은 이제 늦게 오고 그러니까 딱 맞가 됐군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연수원에서 좀 뭐 같이 있었던 네. 뭐 일화 같은 건 없습니까? 일단은 나이가 동갑이니까 그 잘 어울리는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명인데 그중에 한 서너 명이 특히 잘 어울리고 특히 제가 수원지검에서 검사 15를 할 때 예. 같이 또 한 4개월 교육을 받아서 그렇군요. 제가 사당동에서 그 연희동에서 오시면 사당동에서 제 프라이드 조그만한 차에 태워서 카풀. 네, 카풀을 해드리고 그래서 많은 대화를 좀 했고요. 예. 윤석열 근데 대통령 그때도 그렇게 박학 다시 가셨어요, 대통령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연수원 동기들끼리 모이면 예. 10명이 모이면 혼자 거의 한 8, 90%를 말씀하실 정도로 박학 다시. 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예. 해박했던 것을 기억하고요. 예. 노래도 잘하고 술도 잘 그러게- 드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참 예. 호방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현안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오전에 긴급하게 이종석 호주 대사가 인천공항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석 대사가 수사를 정말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 군과 관련해서 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 분야에 어찌 보면 네. 전체 법률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시죠. 오랫동안 예, 예. 군에서 근무했고 예. 저는 이제 군사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예. 또 법학 공부도 제대로 했고 음. 또 사법 면접 과정 그다음에 군에서 거의 한 30여 년 법무관 생활만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제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네.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사실은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군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사건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군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원래 이제 모든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이 군사 재판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때. 소위 군사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예, 군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이게 군의 어떤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여러 가지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인들의 입대 전 범죄, 그다음에 성범죄, 네. 그다음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망 사고에 원인된 범죄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관여할 수 없도록 해서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문재인 때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예. 예. 그 말은 이 비록 군인과 관련된 사건 사고지만 군 수사기관이나 군사법원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1차 수사권이 있고 1차 수사권이 예,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통해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이제 그러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1심부터 받는 것이죠. 그럼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네. 이제 군의 수사권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뭔 수사 외압을 넣습니까?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이게 법이 개정된 뒤에 네. 이제 일정한 한동안 이런 사례가 진행이 됐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법에 이런 개정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특히 그 군에. 헌병, 박정훈 대령. 예, 군사법 경찰관이라든가 예. 이제 법무관까지도 예. 과거에 개정 전의 법령의 기준처럼 기준에 의해서 일을 처리한 것처럼 저는 생각됩니다. 예, 아무튼 뭐 네. 그래서 지금 경우 민주당이 바뀐 법안으로 보더라도 이종 국방부에서는 이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데 네. 예, 군에서 마치 외압을 강요한 것처럼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네. 공수처가 맡게 됐는데 호주 대사 간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원장님 호주 대사를 간 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엄청 때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정치적으로 야권 프레임에 몰려들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처음에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야권 프레임에 말려가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찌 됐건 간에 왔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저기 호주 대사 해임하라 하잖아요. 여태까지 조기 귀국에서 수사 받으라겠다가 그럼 조기 귀국하니까 바로 이제 해임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해찬 전대위원장부터 해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오늘 아침에 공항에 다 나가가지고요. 이종섭 대사 해임하라고 대사를 이제 해임하라고 그렇게 말려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여론은 안 따르겠습니다만은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사실은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이 전부이고 제가 직접 수사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서 예, 공수처가 네, 그렇죠.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예. 하여튼 이 정치 네. 이제 정치인이 되실 거고 예, 정치인으로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기본- 정치적인 평론을 해주셔야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가 일종의 그 선거에 대비한 하나의 공작성, 공작성.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제가 특히 2002년도 네. 대선 당시에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붙었을 때 제가 소위 김대엽 병풍 공작 사건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그 어떤 사실관계나 또는 법 적용의 문제, 그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그런 어떤 음모내지는 그 네. 공작과 어떤 점에서 지금 그런 게 예.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DJ 병풍 사건 때 피해를 보셨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피해를 보셨습니까? 그 제가 사실은 98년도에 예. 장군 이래 최초로 한 200여 명의 병역 비리 사범 돈을 주고 예. 군 문제를 해결하는 사범을 적발한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오, 그런데 그러시군요. 그로부터 한 3, 4년, 4년 후에 이제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이슈가 이회창 후보가 아들이 둘이나 다 군을 안 간 문제가 그때 언론에 그랬죠. 조명이 예. 되면서 그 이회창 아들의 아들 둘이 돈을 쓰고 군대 안 갔지 않느냐. 그리고 당시 수사팀장인 고석 중령이 오. 그 사건을 은폐하고 덮어준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그러셨군요. 예, 제가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예. 법사위원회 청문회 나가고 서울지검에 조사를 받고 그런 오. 고충을 받았고요. 예. 또 노무현 정권 성립 후에는 보복성 수사라든가 인사 불리기라든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걸 직접 체험한 네. 소위 운동권 세력들의 그 민낯을 제가 봤고요. 음. 그 연장선에서 뭐 광우병 파동이라든가 이번에 이것도 예. 사실은 국민들에게 거기에도 법조인이 많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도 이런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요. 이런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이제 끝장을 내야 될 때가 왔다.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DJ 그 당시에 병풍 사건 관련해서 그 전에 그 창군 일의 최대 병역 비리 사범을 수사를 해서 네. 그 공을 냈는데 그 수사를 하면서 오히려 봐줬다 하고 역으로 공작을 당해서 내가 공작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딱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사실 예. 법률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수사를 할 수가 국방부가 없어요. 수사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왜 예. 수사를 합니까? 애초부터. 권한이 없는 건데 예. 뭘 은폐를 하고 덮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또 무슨 예, 그런 부분이 그럼 박정훈 대령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박정훈 대령 주장은 뭡니까 그러면은 왜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하려고 그래요, 뭐? 그 수사단장이 직접 사단장 뭐 주위계통에 있는 사람들 직접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하고 예. 뭐 이렇게 누가 무슨 죄가 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뭐 그랬다니까요. 장관한테 보고했다는 예. 것 같은데 그건 예. 과거에 군에서 수사권이 있을 때 했던 것이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 이제 지금은 군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로 이제 민간 경찰과 협조를 해서 만약에 그런 사망의 원인된 범죄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민간 경찰을 하여금 수사하게 했었어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무튼 이 이중석 그 호주 대사에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야권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도 아니 최고의 전문가씨께서 지금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음모론에 가깝게 이렇게 네. 야당 쪽에서 공작성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슈화 시키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애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는요 이런 사실하고 주위에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당에서도 그 대처를 잘해야 돼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그 수도권 이기론 하면서 후보들 본인들이 열심히 뛸 생각은 우선 뛰어야지. 예. 그걸 가지고 중앙 이슈에다가 그냥 해가지고 뭐 어디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가지고 막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대통령이 막 이러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동훈 위원장까지 부안해동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며칠을 허비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열심히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운 후보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이종섭 대사가 조기 귀국해서 대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쪽이 몰아가면 우리가 덩달아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하고 있다. 민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 거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국민들이 절대 도주가 될 수 없는 일을 악의적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하고 진상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민주당과 같이 빨리 사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해운 의원이 아주 똑바른 소리 했네요. 어떻게 수도권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공직 생활을 30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기소가 되면 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받는다고 해서 예. 왜 공무원의 임면이 안 되거나 네. 또는 예. 그만둬야 되거나 음.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리에 잘 안 맞는 거고 아니,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과도하게 예. 과도한 주장이고 국민들에게 이제 선거 앞에서 프레임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성윤이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 들어간 이성윤을 보시라고요. 지금 재판받고 수사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신성식이 수사 받다가 나와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황운하 어떻습니까?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실형 선고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종섭이 사퇴하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은 지금 피고인 실형받은 조국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종섭 대사는 지금 조사도 안 받은 상황에서 무슨 사퇴를 하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 반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해운 의원은 또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해운 후보는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당내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이 절박한 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역 어떻습니까?
많이 수지? 지금 뭐 아니, 언론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우리 대통령님. 언론이나 뭐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상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여론이 뭐 국민의힘 망했다, 예. 뭐 위기론이다라고 하는데 예.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선거 아닙니까? 지역 선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그 후보가 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죽어라 뛰어다녀야 음. 되는 것 같고요. 판세를 분석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좋은 공약을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지역이 어디시죠? 저기 용인병 수지인데요. 용인병 수지 예, 수지. 수지인데, 예,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민주당인데 예. 저는 압승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이유 중에 하나의 징표만 얘기하면 제가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걸어다니면 네. 10대, 20대 오. 젊은 학생들이 야 고석이 간다. 그러면서 와서 사진 찍자. 그래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어떤 어린 학생은 울먹거리면서 제가 인스타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왜 답을 안 해주세요? 왜 답을 안 해주세요? 마파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오. 그래서 이제 우리 유권자들 특히 우리 지지자들 중에는 아주 좋은 신호이고 우리 수지 선거 역사상 이런 광경은 처음이다. 그래서 오. 저는 아주 그 저희 분위기 캠프는 좋다. 분위기 좋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예. 압승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웬일로 이혜훈 후보도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네. 지금 해주시는데 네. 돌아다녀 보면 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 골목이나 명함을 뿌리고 다녀보면 이종섭 얘기는 하지도 않더라. 네. 지역 선거 얘기만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예. 용인에서도 그런다는 거죠. 예, 예. 예. 주로 이제 지역에 대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이거 해달라, 해달라, 저거 그런 데 해달라. 관심이 많고요. 예. 예, 중앙 정부나 이렇게 야당이나 여당에서 하는 것 중에 그 특히 사실이 아닌 것 같은 부분은 네.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예. 거기에 너무 현혹되거나 네.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렇군요. 우리가 갈 길을 똑바로 가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그 육군 사관학교 39기 네. 출신이라 그런지 진짜 경력이 예. 이채롭고 다채로우신 분이에요. 육군사관학교, 육군장교회, 그 다음에 서울법대, 그 다음에 사법고시, 그 다음에 육군 별까지 다신 거 아니에요? 별까지. 그렇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한테 좀 많이 선전 좀 하세요. 겸손하라고 해서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그 자기 경력 얘기했는데 뭐가 그 겸손입니까? 앞으로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예, 공부에다가 정말. 선거 공부에 넣으시고 막. 예. 네. 고석은 해낸다. 살기 좋은 수지를 최고의 교육 문화 복지 도시로 용인의 용인시 병 수지 선거구에 우리 국민의힘 후보 고석 후보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텐데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수지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수지 지역 국회의원 후보시니까 네, 네. 그 지역 현안 네. 그리고 꼭 이것부터 맨 먼저 내가 풀겠다. 지역 네. 현안. 네. 예, 그리고 의회에 가셔갖고는 이제 꼭 이 법만은 내가 맨 먼저 하겠다. 네. 그 두 가지 사항으로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수지 동료 시민 여러분, 수지가 그동안에 4년간 정체되었습니다. 야당 의원께서 뭘 하겠다 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지 수건 사업이 가장 문제가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군요. 그래서 지금 용서고속도로라든가 예. 또 지하철이 이제 지나가지 않는 부분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출퇴근 그 고통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것을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대통령 용인시장과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임기 내에 해내겠다 이런 약속을 시민들에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지가 베드타운이라는 또 난개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 수지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서 수지의 그 아직 유휴지로 남아 있는 그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첨단 산업 특구를 개발을 해서 젊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고 활기 있는 경제 새로운 수지를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지가 한 지금 도시로 생긴 지 한 30년이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파트가 노후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있는데 그렇군요. 이번에 정부에서 특히 이제 노후도시 특별법 같은 걸 제정을 해서 용적률을 완화한다든가 또 융자 이제 이주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 안전진단을 면제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특단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 제도적으로 잘 지원해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조속히 그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얘기 좋습니다. 나누셨는데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중앙정부와 관련해서는 예. 두 가지를 저는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국민을 속이는 선거 공작 이것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좋은 기회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이크 주어진다면 예. 소위 이 가짜뉴스 근절법 이걸 반드시 네. 제정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안보 역량이 너무 엉망이 그렇죠.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군 통수권,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의 원상회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국군조직법이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에 아주 오래된 법이 업데이트된 게 없어서 이 국군조직법 관련된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네. 국방력을 강화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그런 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석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1시간 쭉 달려왔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후보들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스피커로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저희 따따부따를 통해서 또 많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 더 많은 분들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